레슨 4로 갑시다. 컨트롤 D 하고 내려갔죠. 컨트롤 E로 좀 올려봅시다. 위치와 파일의 상태이네요. 4.1은 현재 커서의 위치와 파일의 상태를 알아보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G하고 Shift G 두 가지를 사용하는 예인데요. 먼저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컨트롤 G라고 먼저 쳐보죠. 파일이 지금 처음 열었을 때에 비해서 좀 바뀌었고요. 파일의 전체 라인 수는 809고요. 현재 48% 정도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요 아래 보면은 사실 컨트롤 G를 치지 않아도 현재 라인의 번호하고 현재 컬럼의 위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제 GVIM의 특징인데 컨트롤 G를 치면은 이제 상태하고 전체 라인 수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현재 어디라고요? 396 라인이죠. 요걸 기억해 놓고 3956을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다음 명령은 Shift G입니다. Shift G는 파일의 맨 끝으로 갑니다. 한번 쳐볼까요? Shift G. 이게 파일의 맨 끝이군요. 그래서 809번째 라인, 맨 끝 라인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아까 위치로 다시 가보자. 아까가 몇 번이었죠? 396번이었나요? 그러면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396 먼저 친 다음에 Shift G를 한 번 더 칩니다. 이렇게 치면은 아까 왔던 대로 되돌아왔죠. 다시 한번 Shift G를 치고요. 다시 396 Shift G 치면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Shift G를 치면은 파일의 맨 끝으로 가지만 그 앞에 번호를 먼저 친 다음에 Shift G를 치면은 그 해당 번호 위치까지 이렇게 화면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어떤 수정해야 될 부분이 몇 번째 라인이다 라는 걸 알면은 이와 같이 그 라인 번호를 먼저 치고 Shift G를 침으로써 그 위치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앞으로 가볼까요? 맨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1 치고 Shift G 치면 맨 앞으로 가죠. 그냥 Shift G 치면 맨 뒤로 가고 아까 얼마였어요? 396 Shift G를 하면 아까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근데 이 번호를 잊어버리면 또 한참 찾아서 이 위치까지 와야 되니까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컨트롤 G를 누르면 현재 라인 위치가 어디라는 것도 확인됩니다. 사실 이제 그럴 필요도 없이 밑에 라인 위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 4.2로 갑시다. 컨트롤 D 해서 내려갔고요. 찾기 명령입니다. 서치죠. 자, 조금 올라가 볼까요? 이건 다 읽어본 다음에 움직이죠. 자, 여기 보면은 서치 명령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슬래시를 칩니다. 슬래시라고 친 다음에 찾고자 하는 그런 패턴을 그 슬래시 안에다 쳐주면 되고요.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파일의 아랫방향이죠. 만약에 물음표는 어떻게 치죠? 예, Shift 슬래시를 치면 물음표가 되죠. 키 위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뒤에 패턴을 넣어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찾는데 이번에는 아랫방향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윗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찾게 되죠. 자, 그러면 이 RRROR이라는 요 패턴을 한번 찾아봅시다. Shift 치면 어떻게 돼요? 커서가 좌측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자, 요 위치에서 이 RRROOR 이렇게 쳐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파일 내부에서 지금 찾고자 하는 그런 패턴이 있으면 전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해주고 있죠. 사실 이거는 하이라이트 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한 이 리눅스 이미지에는 하이라이트 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하이라이트 화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끌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다시 슬래시 치고 ERRROR 이렇게 쳐도 되지만 이게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같은 걸 계속 서치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N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N 치면 다음 거가 찾아지고요. 또 N 치면 또 다음 게 나오죠. 자, 또 N 치면은 이게 밑에 더 이상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위에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래서 continuing at to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맨 꼭대기부터 다시 내려오니까 여기 요 위치의 것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밑에까지 뒤지고 없으면 위에서부터 다시 찾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이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음표를만 치면 됩니다. 물음표 치고 이 패턴은 다 쳐도 되지만 그냥 물음표만 치고 엔터를 치면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치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커서 좌측 하단에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나오고 여기 커서가 깜빡거리죠. 이때 그냥 그대로 엔터를 치십시오. 그러면은 거꾸로 찾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N을 치면은 방향이 바뀐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해서 찾아가게 되죠. 자, 이 방향을 또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슬래시라고 치고 다시 엔터 치십시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서치해 나가죠. 됐나요? 자, 물음표를 치고 가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치고 엔터를 하면 또 반대. 다른 패턴을 찾으려면 역시 슬래시나 물음표 다음에 다른 패턴을 치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다른 패턴을 찾게 됩니다. 자, 이 찾기 명령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이 되니까 잘 기억해 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3으로 갑시다. 자, 가로의 짝 찾기입니다. 짝을 찾는 방법은 가로가 하나 열리게 되면 반대쪽에 닫히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역시 이런 각가로에 대괄호에도 열고 닫고, 그다음에 중괄호에도 열고 닫고 이런 짝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짝을 찾아주는 명령이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는지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일단 요 화살표 있는 부분으로 가보죠. 가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요 괄호하고 짝이 되는지 누군지 보게 되면 이미 여기 하이라이트가 돼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데 사실 커서가 거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를 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커서가 이제 그 짝이 있는 위치에 가게 되면서 반대쪽에 다시 하이라이트가 되죠. 자, 계속 %를 치면은 계속 %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짝이 서로 짝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죠. 자, 그 다음엔 이 가로, 여기 있는 가로 한번 뒤져볼까요? 요 안에 거네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 치면은, 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역시 대괄호 역시 이렇게 짝이 찾아지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를 치시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중괄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짝이 찾아졌죠? 그때 %를 치면 왔다 갔다 하죠. 계속 % 치고 있죠. 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괄호를 사용을 해서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 기호를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그런 짝들을 찾아내서 이게 내가 제대로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줄 때 보통 이런 괄호로 그룹을 묶어주는데 짝을 잘 맞춰서 잘 묶었는지 디버깅 할 때 아주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4로 넘어가 볼까요? 컨트롤 D 하고 내려갔습니다. 자, 조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까요? 자, 이것은 사실은 이게 라인 에디터, 즉 한 라인 한 라인씩 에디팅하는 그런 에디터에서 사용됐던 명령인데요. 어떤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을 새로운 패턴으로 바꿔주는 거죠. 치환하는 방법이죠. substitute죠. 자, 그래서 먼저 요 화살표 위치까지 간 다음에 0을 쳐서 맨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특정 패턴 D를 너로 이렇게 바꿔주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S라는 요 명령을 사용을 하는 거죠. 요 콜론은 뭐냐면 이렇게 긴 명령을 입력할 때 처음에 콜론을 쳐서 지금부터 긴 명령을 시작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W, Q나 Q 느낌표를 입력할 때 이미 콜론을 써봤었죠. 그래서 콜론은 그런 의미고요. S는 이제 치환, substitute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슬래시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패턴이 찾아야 될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패턴이 이제 찾은 패턴을 바꿔주는 그 바뀔 패턴입니다. 즉 현재 라인에서 D를 찾아서 D로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살표 위치까지 한번 내려가 보죠. 여기서 지금 D를 더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콜론을 먼저 치고 S를 친 다음에 찾아야 될 거 D를 갖다가 더로 바꾼다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여기 D가 더로 바뀌었죠. 그렇죠? 자, 이런 건 방법도 있지만은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슬래시 G를 하나 더 붙여주는 거죠. 요 위에 명령하고 요 두 개 보면 어때요? 여기 슬래시 G가 하나 더 붙었죠? 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U를 쳐서 다시 복원을 해놓고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 라인에서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몽땅 다 바꿔라 하는 거죠. G는 글로벌리, 즉 전체를 다 치환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콜론하고 substitute를 했는데 D를 더로 바꾸는데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모두 바꿔라 하니까 슬래시 G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럼 세 개가 몽땅 다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 말고 이제 라인 구간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U를 해서 되돌려주고요. 이번에는 요 라인에서 요 라인이 지금 몇 번이죠? 461번이죠. 요 라인이 467번이죠. 여기 보면 D가 총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있네요. 5개 동시로 바꾸려면은 461에서 467까지 해서 461, 467까지 바꿔주는데 D를 더로 바꿔라
몽땅 다 /g 이렇게 되면 요 라인 구간에 있는 모든 걸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면 어떻게 다 바꿨네. 뭐가 빠졌나요?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461인데 아까 잘못 쳤나요? 461부터 467까지 substitute d를 덜어 바꿔라. 이렇게 다 바뀌는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U를 치면 되도록 같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와 같이 퍼센트를 치면은 전 구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쳐볼까요? 콜럼 퍼센트 substitute d the g를 치면은 이 파일 전체에서 바뀔 겁니다. 몇 개나 바뀌나 볼까요? 이 전체에도 6밖에 없네요. 5개밖에 안 바뀌네요. 예, 이렇게 전체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U 해서 원상 복귀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한 라인이나 또는 패턴 하나 또는 이 파일 전체에서 특정 패턴을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통째로 바꿔주는 그런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자, 레슨 4를 요약해 볼까요? Ctrl D 해서 내려갔고요. Ctrl G하고 Shift G를 사용을 해서 파일의 상태와 특정 위치, 특정 라인으로 가는 방법을 배웠고요. 서치 명령을 배웠습니다. 슬래시와 물음표를 사용을 하고요. 이때 패턴을 주게 되면은 그 패턴을 찾게 되고요. 패턴을 안 주면 방향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패턴을 찾으려면 그냥 N이라고 치면 된다는 것이죠. Shift N을 치면은 반대 방향으로도 찾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괄호가 있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의 짝을 찾을 때 %를 치면은 짝까지 그냥 한꺼번에 커서 이동하죠. 그 다음에 특정 패턴을 새로운 패턴으로 바꿀 때 S라는 명령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콜론을 쳐서 긴 명령을 입력하는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번호를 이렇게 줘서 구간을 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를 주면은 파일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확인하려면 여기 C를 붙여줘야 된다고 하네요. 이건 우리 실습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레슨 4를 마쳤고요. 레슨 5로 갑시다. 자, Ctrl D 해서 가고요. 조금 엘리베이터를 탈까요? 5.1입니다. 외부 명령 실행하는 방법이네요. 즉 뭐냐면 gvim을 쳐서 이와 같이 윈도우를 띄워서 어떤 파일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gvim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와중에 터미널에서 명령을 입력하듯이 어떤 특정 명령을 실행시켜야 될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5.1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도를 해볼까요? 가장 간단히 사용하는 명령은 ls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이 에디터 내에서 ls라는 명령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콜론을 쳐서 긴 명령을 실행시키는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느낌표를 주고 나서 어떤 명령을 치면은 이때 이제 shell 명령이라 해서 터미널에서 쓸 수 있는 명령이죠. 그 명령을 주게 되면 그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ls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콜론 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느낌표 치고 ls 그리고 엔터를 치워보라 이거죠. 쳐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게 실행이 돼서 결과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디렉토리에는 tutor.ko라는 파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저장했다가 다시 지금 이걸 열은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이 있음을 ls 명령의 실행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를 쳐서 이제 다음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일 저장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하는 것이죠. 자, Ctrl D에서 5.2로 갑시다. 엘리베이터 조금 시키고요. 아까도 해봤지만 콜론 W 치면은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 뒤에 이름을 추가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는 파일 이름을 줘서 한번 일부를 한번 저장해 보죠. 콜론 W 테스트라고 치면은 현재 파일이 테스트라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콜론 W 소문자로 칩시다. 귀찮으니까. 테스트 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걸 생성이 됐나 보려면 어떻게 돼요? 콜론 느낌표 ls 해보면 되죠. 그러면 아까 tutor.ko 밖에 없었는데 테스트라는 게 하나 더 생겼죠. 자, 요거 생성된 거 다시 지워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콜론 느낌표 rm 테스트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지워졌죠. 그쵸? 자, 그럼 지워졌나 볼까요? 콜론 느낌표 ls 해보면 테스트가 지워졌네요. 이와 같이 이 gvim 안에서도 이제 shell 명령, 즉 터미널에서 입력할 수 있는 명령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5.3으로 가볼까요? Ctrl D 하고 내려갔고요. 조금 엘리베이터로 올리겠습니다. 자, 특정 부분을 파일 네임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저장해 볼까요? 지금 5.3만 저장을 해 봅시다. 5.3 요 부분이 지금 얼마예요? 564고요. 여기가 546이네요. 46에서 64까지 한번 저장을 해 봅시다. 그러면 콜론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546에서 564까지 write를 해라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러면 테스트라는 게 생성이 됐는데 그 파일명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요거를 가지고 생성이 됐나 먼저 보죠. 그래서 콜론 느낌표 ls 해봤더니 테스트라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네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확인해 보죠. 그래서 5.4로 가볼까요? 그래서 어떤 파일에서 몇 번째 라인에서 몇 번째 라인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새로운 이름의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했고요. Ctrl D에서 5.4로 갑시다. 이번에는 아까 저장했던 걸 갖다가 엘리베이션을 조금 올려볼까요? 저장했던 걸 다시 읽어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이 위치에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콜론 R 해서 아까 저장했던 파일 뭐였죠? 테스트였죠. 테스트를 여기다가 읽어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저장했던 요 내용이죠. 그렇죠? 5.3 부분이 여기에 이와 같이 5.4 뒤에 방금 읽어드렸어요. 그쵸? 다시 U 해놓고요. 무슨 짓을 한 거냐면 R 해서 테스트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저장했던 걸 갖다 요 위치에다 읽어드린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U를 해서 언두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레슨 5에서는 콜론 느낌표 명령을 사용을 해서 터미널에서 사용한 명령을 이 GVIM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할 때 새로운 이름의 파일로 생성시킬 수 있는 방법도 배웠고요. 전체 파일에서 일부만, 즉 몇 번째 라인에서 몇 번째 라인까지를 저장해라 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장했던 파일을 다시 읽어드리는 방법도 배웠죠. 자, 5장을 마치고 이제 6장으로 가죠. Ctrl D 해서 레슨 6.1로 갑니다. 자, 이제 세 줄 열기입니다. 오픈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파일을 작성할 때 삽입하는 방법은 i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특정 커서 위치에서 뭔가 새로운 패턴을 집어넣는 걸 배웠지만은 그게 아니라 아예 현재 라인 아래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서 그 라인의 맨 앞부터 입력하는 방법, 그 방법을 레슨 6.1에서 다르게 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있는 이 부분에다가 라인을 하나 새로 만들고 위에 라인을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쳐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5를 칠합니다. 5를 쳐볼까요? 5를 딱 쳤더니 라인 하나가 새로 열리네요. 그쵸? 커서가 맨 앞에 와 있네요. 그럼 한번 쳐볼까요? 대시 하나 더 이렇게 놓고 after typing 한칸 더 띄어야 되나요? The cursor is placed on the open line in insert mode. 끝났네요. 그렇죠? escap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라인 집어넣는 거고요. 이번에는 소문자 O 대신에 대문자 O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라인에 있는데 요 위에 라인에다가 그 빈 라인을 하나 더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O를 친 다음에 자, 그러면 새로운 라인이 열리죠. 그때 거기다 뭘 쳐놓는 게 아니라 escape를 치면은 그냥 빈 라인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O를 치면 아래에 새로운 라인이 하나 열리고요. 거기다 뭔가 쳐놓을 수도 있고요. 다 쳐놓은 다음에 escape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한 라인을 더 추가하려면 대문자 O를 치게 되고요. Shift O죠. 거기다가 뭔가 쳐서 놓고 물론 제가 했던 대로 아무것도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cape로 빠져나오면 빈 라인만 하나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6.2로 가볼까요? Ctrl D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좀 올라가죠. 그 다음에 append 명령입니다. 이 append 명령은 insert 명령하고 유사한데 insert 명령은 현재 커서가 있는 문자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append 명령은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화살표 있는 데까지 갔습니다. 요 뒤로 이제 아래줄과 같이 요 아래줄과 같이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요 practice 뒤에다 뭔가 더 추가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하려면 라인 맨 뒤로 가야 되는데 L로 갈 수도 있지만 더 빠른 방법은 달러를 치는 겁니다. 맨 뒤로 갑니다. 아까 0을 치면 맨 앞으로 갔었죠. 달러를 치면 맨 뒤로 갑니다. 0 치고 달러 치고 0 치고 달러 치고. 자, 쉽죠? 자, 요 뒤에다가 이제 A를 쳐가지고 요 라인을 다 완성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A 치면 이렇게 D로 붙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I를 치면 어떻게 돼요? 이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들어가면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에스케이프를 치고 U를 쳤습니다. A를 쳐야 요 뒤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A를 치고 난 다음에 한 칸 띄고 appending text to the end of a line 이렇게 되죠. 그렇죠? escape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소문자 A를 쳤는데 만약 여기서 대문자 A를 치면 어떻게 되죠? 대문자 A를 치면 얘가 지금 맨 끝으로 한꺼번에 가면 그러니까 즉 달러를 치고 A를 친 거랑 똑같게 되죠. appending text to the end of a line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방법 기억해 주고요. 그래서 소문자 A, 대문자 A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6.3으로 갈까요? Ctrl D 해서 내려가고요. 치환의 다른 버전이죠. 아까는 R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대문자 R을 써라 하는 겁니다. 일단 대문자 R을 쓰면 한 글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의 글자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던 텍스트 위로 덮어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끼워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쓰기 형태로 수정할 수 있게 돼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예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라인을 요 아래에 있는 라인과 똑같이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그럼 일단 커서를 같은 데를 지나서 바뀌는 부분부터 해봅시다. 요 아래를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는 뭐 삽입하고 뭐 지우고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보다 그냥 덮어쓰기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래서 Shift R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고요. 그 위에다 그냥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second 덮어쓰기 보이죠? comma 한 칸 띄고 type 한 칸 띄고 대문자 R 한 칸 띄고 and 덮어쓰기 하는 게 보이죠? 한 칸 띄고 더 한 칸 띄고 new 한 칸 띄고 text dot 이렇게 되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덮어쓰기 하고 맨 끝에는 뭘 쳐야 돼요? escape를 쳐줘서 끝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치환하는 명령을 배웠습니다. 대문자 R이죠.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자, Ctrl D 해서 내려가고요. 조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볼까요? 옵션 설정입니다. 자, 먼저 search 명령 슬래시죠. 사용해서 ignore 찾으래네요. 그다음에 ignore 찾으면은 이와 같이 ignore 하는 부분에 전부 다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요. 다음 거 N을 치면 찾아가죠. 그렇죠? 이건 아까 했던 방법과 똑같이 찾습니다. 이때 이제 IC를 세트하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나 보죠. 지금 4개밖에 없는데 이제 IC를 세트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set 어떻게는 다시 보여줄까요? 콜론 한 다음에 커서가 좌측 하단으로 내려오면 set이라고 치고요. 한 칸 띄고 IC ignore case라는 의미죠. 이렇게 놓고 엔터를 치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4개였는데 하나가 더 늘어났죠. 뭐가 늘어났죠? 대문자 A로 시작하는 ignore죠. 그렇죠? 얘가 하나 더 이 팀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고 ignore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이걸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콜론 set no ic 해야 되나요? 그렇죠. set no ic를 해야 되나? 앞에 no라고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ignore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ignore가 빠졌죠.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게 되는 게 어떤 그 옵션이 설정된 거냐면 하이라이트 서치, HS 서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제공한 그런 이미지에는 그러니까 리눅스 이미지에 이미 이게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이거를 해제하는 방법은 set no hl search라고 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서치를 하더라도 하이라이트가 안 되죠. 다시 set hl 줄여서 HLS라고 써도 됩니다. HLS 이러면은 이제 그것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cremental search, ink search 옵션도 줄 수 있습니다. set is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를 갖다가 순간순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ignore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서치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찾은 거를 갖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찾고 있죠. 그렇죠? 다른 거 찾아볼까? ink search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당 부분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is가 뭔지 알겠죠? 만약에 is를 줄이고 싶다는 no, 없애고 싶다는 no is 해버리면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ignore로 찾으면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이제 이 set 명령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겠죠? 이와 같이 옵션에다가 no만 붙이면은 그것이 이제 해제시킬 수가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레슨 6도 한번 요약을 해보죠.
컨트롤 D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O하고 대문자 O를 사용을 해서 라인을 하나 여는 방법을 배웠고요. A를 사용을 해서 즉 어펜드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대문자 A도 설명했었죠. 앞에서 소문자 R을 사용을 해서 한 글자를 바꾸는 걸 배웠는데 대문자 R을 사용하면은 이스케이프를 칠 때까지 모든 글자를 다 덮어쓰기 하면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 명령을 사용해서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 하이라이트 서치, 인크리멘탈 서치, 이그노어 케이스였군요. 이 세 가지를 설정하거나 또 해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앞에 no를 붙이면 해제가 됐었죠. 자, 이제 7장으로 가볼까요? 컨트롤 D 해서 온라인 도움말 명령입니다. 사실은 GVIM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거는 그 중에 극히 일부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온라인 도움말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을 익혀서 좀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빠른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헬프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헬프 키나 F1 키 뭐 이런 거 누를 수 있는데 그냥 헬프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론 헬프 치고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헬프에 관련된 명령이 나오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GVIM 에디터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내려가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고 싶으면은 GVIM에서 빠져나오듯이 콜론 Q 하고 빠져나오면 되죠. 자, 근데 이때 이 헬프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헬프 명령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추가적인 명령을 이렇게 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노말 명령에서는 이제 헬프하고 그 명령을 치면 되지만은 뭐 비주얼 모드 명령, 인서트 모드 명령은 이제 앞에다가 이같이 v 언더스코어 또는 i 언더스코어를 붙여서 할 수도 있고요. 커맨드 라인은 이제 콜론을 앞에다 이렇게 붙여줘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명령을 구분해서 명령을 찾아서 이렇게 헬프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빠져나오고요. 자, 몇 개 한번 해볼까요? W라는 명령, 이거 아까 파일을 하나 현재 열어놓은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사용했었죠. 그래서 help 한 칸 띄고 W 하면은 이와 같이 W 명령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W는 지금 이거는 write 명령이 콜론 write 명령이 아니라 지금 한 단어씩 이렇게 넘어가는 이 명령을 설명하고 있군요. 그렇죠? 여긴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C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건 뭐라 그랬었죠? 아까 help 명령에서 보면은 여기 C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거는 커맨드 라인 에디팅에 관련된 거라 그랬네요. 그렇죠? 그래서 help C 언더스코어에서 T로 시작하는 거. 요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에 insert index네요. 그렇죠? 요거는 colon help insert index. 마찬가지로 insert 모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나오고 있죠. 명령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help user manual. 매뉴얼 전체를 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또 추가적인 명령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가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8장입니다. 사실 8장은 제가 여러분들 그 리눅스 이미지에다가 설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바꾸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실습을 여러분 직접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 환경이 제가 만들어준 환경이랑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 8장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설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제 VIM RC 파일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tilda면 자기 홈 디렉토리죠. 홈 디렉토리 밑에 .vimrc라는 파일로 이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은 GVIM을 실행시킬 때마다 여기 나와 있는 명령, 일련의 명령들이 차례로 실행이 된 다음에 이제 GVIM 윈도우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정하고 싶은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여기다 설정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열어서 바꿔다가 다시 저장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실습하더라도 절대 이 명령은 실습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뀌어진 게 기존에 있는 이 VIMRC 요 파일을 갖다가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습을 하더라도 요건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GVIM 튜토를 전부 다 마치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5번이고 10번이고 여러분이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명령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손가락이 저절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져서 원하는 편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제대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GVIM 명령도 생각하랴,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떻게 짜줘야 될 것도 생각하랴, 알고리즘은 또 어떻게 써야 될 건지도 생각하랴, 이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GVM 튜터는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해가지고 익숙해져야 여러분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GVM 튜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